안녕하십니까. 광주 카라반하우스입니다. 저희 카라반하우스에서 최근에 캠핑카 렌트 사업을 하면서 현재 네이버나 그리고 전화 예약을 통해서 저희가 상담을 받고 예약을 잡아드리고 그리고 렌트를 준비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저희 카라반하우스에서 렌트카로 사용 중인 더뉴 ST5 모델에 대해서 간단하게 사용 방법 설명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캠핑카 상단에 보시면 3m 어닝이 기본으로 설치는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캠핑카 대여하시는 고객님들한테는 항상 어닝을 사용하지 말아 달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대부분. 근데 꼭 필요하신 분들은 그래도 난 사용하겠다 하신 분들은 저희가 사실 약속을 받고 저희가 대여를 해드리고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 어닝은 바람에 많이 취약합니다. 그래서 실제 바람이 부는 날 어닝을 펼쳐 놨다가 잠깐 앞에 일보로 나갔다 오는데 어닝이 없어졌거나 아니면 날아가서 뒤로 제껴져서 어닝이 깨져 버렸거나, 여러 또 어닝 때문에 이런 벽에 파손이 돼 가지고 캠핑을 복귀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험을 있기 때문에 저희는 어닝을 웬만하면 사용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를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어닝을 사용하신 분들은 정말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교육을 또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닝 사용 방법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어닝 핸들을 딱 끼워 넣으신 다음에 이렇게 핸들을 돌립니다. 핸들을 돌리면 약 한 1m 정도 빼시고 사용을 하자. 1m 정도 빼신 다음에 어닝 다리를 이렇게 딱 빼셔야 됩니다. 근데 빼는 데 있어서 이게 상당히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부로 내리다가 벽이 이렇게 데칼이 찢어지거나 기스가 납니다. 그러면 또 고객님들한테 수리비가 발생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조심히 사용해 주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어닝 다리 이렇게 내린 다음에 이 지지대가 있어요. 지지대에 딱 닫고 이걸로 조여주면은 어닝 높이가 조절이 됩니다. 잠가 놓은 상태에서 또 반대 이렇게 어닝 다리 딱 뗀 다음에 조심히 벽에 닿지 않게 조심히 이렇게 쭉 내려주신 다음에 또 고정 조여주시면 되고요. 어닝은 지금 다 안 펴졌기 때문에 이렇게 이 상태에서 계속 펴주시면 됩니다. 피실 때 계속 이렇게 앞쪽을 당겨 나가면서 이렇게 펴주시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어닝을 펼쳐놓고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다시 접으실 때는 또 이 상태 정도, 반태 정도 접어졌다 싶으실 때 다시 어닝 다리를 원상복귀를 시킵니다. 이 상태에서 올리고 조이고 다시 옆으로 이렇게 돌려서 발을 끼워 넣습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높이 조절을 제일 위로 올려서 고정을 시킨 다음에 이렇게 벽에 닿지 않게 이렇게 딱 넣어주시면 어닝이 다시 원상복귀가 되겠죠. 마지막으로 이렇게 핸들을 이용을 해서 딱 닫아주시면 이제 회수가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어닝을 깎아 펴주실 때는 일단 발을 다 내리고 다 펼쳤을 때는 바닥에 망치와 팩을 이용을 해서 고정을 시켜 주셔야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좀 편하게 쓰실 수가 있어요. 근데 정말 그런 고정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쓰시게 된다면 작은 바람에도 어닝이 휘청거리고 날아가거나 팔대가 휘어서 어닝이 회수가 안 돼서 캠핑을 복귀하시기 힘든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일단 어닝은 사용하지 말아 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쪽 출입문 아래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수동 스텝이 있습니다. 이렇게 들었다 당겼다 편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캠핑카 리모컨은 차량용 리모컨으로 잠갔다 열었다 하실 수가 있는데, 이 뒤쪽 같은 경우는 일반 키나 디지털 도어락으로 잠갔다 열었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키로 잠갔다 열었다 하는 것은 불편하기 때문에 저희는 옵션으로
디지털 도어락 키를 달아놨습니다. 현재 지금 문을 딱 열려 있죠. 나는 이제 모든 세팅을 끝내놓고 어디 밥을 먹으러 간다거나 아니면 옆에 산책을 하러 갈 때 캠핑카 문이 열려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잠그시려면 간단하게 잠금 버튼 한 번만 누르시면 잠깁니다. 그리고 다시 난 열고 싶다. 그런데 비밀번호는 우리 캠핑카 차량 뒷번호하고 똑같습니다. 차량 뒷번호가 300인데 3002. 다시 할게요. 3002 하면 열립니다. 이렇게 디지털 도어락을 이용을 해서 잠금 장치를 사용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뒤로는 이렇게 외부 샤워기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외부 샤워기는 밖에서 손발을 씻거나 할 때 쓰는 건데요. 그냥 쿵 눌러서 외부 샤워기를 쓰실 수가 있고요. 반대로 툭 빼시면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밖에서 물을 쓰시고 싶으신 분들은 외부 샤워기를 이용해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뒤쪽 서비스도어로 들어가게 되면 저희가 기본 품목이 있어요. 의자 4개, 테이블 하나, 그리고 가스레인지, 그리고 기본 식기가 저희가 제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 항상 피치가 되어 있으니까 편하게 쓰시고 잘만 챙겨서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쪽도 이쪽도 마찬가지로 잠금 장치가 있어요. 문도 이렇게 여시면 되고요. 잠그실 때는 딱 닫은 상태에서 살짝 쿵 누릅니다.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잠그시면 도어가 닫힙니다. 꼭 잠금 장치를 잠가 주셔야지 주행 중에 안 잠궈 놓으면 주행 중에 열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잠금 장치를 잠가 줘야 된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바로 밑으로는 저희 차량이 LPG 차량이다 보니까 LPG 충전소 가셔서 그냥 충전 요원한테 꽂아서 충전 받으시면 되고요. 바로 뒤쪽으로는 이렇게 외부 한전 이닉슨, 이제 배터리가 좀 부족하거나 아니면 캠핑장에 갔을 때 배터리 충전도 하고, 그리고 캠핑장 전기를 이용을 해서 에어컨도 돌리고 각종 전기를 쓸 수 있는 한전 이닉구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실내에 저희가 선을 드립니다. 이닉선을. 그러면 그걸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뒤쪽 앞쪽에 보시면 이렇게 저희가 기본적으로 차량을 렌트를 해드릴 때 청수 200리터를 가득 채워서 드립니다. 하지만 긴 여행을 가셨을 때 물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게 되면 이쪽으로 뚜껑만 여셔가지고 청수 주입해 주시면 됩니다. 수도꼭지 꽂아서 쓰셔도 되고 이런 것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여름 외에는 보일러를 많이들 쓰시는데요. 이 아래로는 캠핑 나가실 때 주유를 하세요. 경유 주유구입니다. 무시동 히터 경유 탱크라고 보시면 돼요. 이쪽에다가 다 필요 없이 만 원만 주유하시면 돼요. 그러면 2박 3일, 3박 4일까지도 쓰실 수 있다는 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실내에 들어오시게 되면 출입문 상단에 모든 컨트롤 패널들이 이쪽에 다 모여 있습니다. 작동할 수 있는. 먼저 제가 설명해 드리자면 메인 전원을 켜면 모든 메인이 일단 스탠바이를 합니다. 그러면 조명, 또 외부 조명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DC 12V 이걸 켜시게 되면 보일러가 전기 쪽에 갑니다. 그래서 보일러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냉장고를 쓰고 싶을 때 그러니까 냉장고 켜놓으면 자동으로 냉장고가 켜진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TV는 없으니까 놔두고 물을 쓰시고 싶을 때는 펌프 켜놓으면 물을 밖에서도 안에서도 편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이쪽은 팬은 우리 화장실 겸 샤워장 우리 팬입니다. 조명하고 팬을 같이 쓸 수 있는 전원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현재 배터리의 양이 얼마나 있는지 보여주는 적산 메타, 그리고 이쪽은 물탱크에 물이 얼마나 있는지 알려주는 청수 게이지가 같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쪽으로 보시면 이쪽은 다 보일러입니다. 이쪽은 아까 밖에서 보여드렸듯이 보일러 기름탱크의 잔여량입니다. 보여줄 수 있는 게이지. 그리고 이쪽으로는 보일러 온도 메타, 그리고 아래로는 보일러 따뜻한 바람을 세기 조절하는 조절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이 보일러인데요. 보일러 사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버튼 한번, 동그란 버튼 한번 누르십시오. 그럼 꺼져 있죠? 다시 한번 누르십시오. 그럼 이 또 문양이 나오는데 한 번 더 누르시면 켜짐. 이대로 놔두면 이제 무시동 히터가 가동을 합니다. 이렇게 놓고 쓰시고 이쪽에서 따뜻한 바람 속도 조절해 가면서 환경을 잘 쓰시면 되고요. 또 반대로
지금 현재 점화가 돼서 돌고 있지만 나는 끄고 싶다. 또 다시 동그란 거 한 번 더 누르세요. 꺼짐. 그럼 또 한 번 누르세요. 꺼짐. 다음 이대로만 놔두시면 자동으로 꺼진다. 무시동 히터가 꺼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전방 이게 벙커베드인데요. 벙커베드 양쪽으로는 창문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창문이 설치가 되어 있지만 간혹 발로 차버리거나 해가지고 파손이 돼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어요. 파손은 어디가 되냐? 이런 안막이라든가 모기장들이 찢어지거나 깨져서 옵니다. 그렇게 되면 추가 요금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꼭 사용하실 때는 조심히 다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 열 때는 이 빨간색 버튼 누른 다음에 이렇게 여시고요. 모든 문은 다 똑같습니다. 딸깍 딸깍 문이 열리죠. 문을 닫고 싶은데 못 닫고 이대로 열고 오신 분도 계세요. 근데 안전 위로 올려서 내리면은 닫힙니다. 그럴 때는 딱 당겨서 딱 딱 딱 이게 잠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캠핑을 나가셨다가 복귀하실 때는 바깥에서 특히 창문이라든가 각종 어떤 문들이 다 잘 잠궈져 있는지 꼭 확인하신 다음에 출발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거실인데요. 자, 이게 거실 테이블입니다. 이렇게 변환이 되는 옆으로 이동식 테이블인데 보통 손님들이 한 번씩 또 아이들이 힘을 되게 무리하게 가해가지고 상판이 뜯어져서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도 또 수리비가 발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음식물 넣고 드시는 건 참 좋은데 눌러가지고 파손이 나지 않게끔 좀 주의해서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캠핑 나가셨다가 실내에서 주무실 건데, 사장님, 캠핑카 어떻게 안에서 잠그죠? 밖에서 열리면 열릴 건데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안에서 잠그실 때는 간단합니다. 딱 손잡이만 밀어 넣으시면 잠가집니다. 밖에서 문을 열 수가 없어요. 이렇게 잠금 장치를 하신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방 쪽에 보시면 먼저 싱크대가 있는데요. 물이 잘 나와요. 이렇게. 그런데 고객님들이 한 번씩 전화가 옵니다. 사장님, 물이 안 나오는데 어떡하죠? 하시는 분들인데 상단에 보시면 펌프. 이 불이 안 들어오면은 펌프가 전원이 안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펌프를 항상 누르신 다음에 물을 틀어야 물이 나온다라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또 냉장고 보시면 냉장고 같은 경우도 지금 전원은 켜놨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수동으로 길게 전원 버튼 누르면 전원이 켜져요. 그럼 따로 세팅하실 필요 없이 음식물만 넣고 바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또 필요 없으실 때는 저쪽 전원이 켜져 있더라도 그냥 길게 누르시면 꺼진다. 라는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현재 제 머리 위로는 에어컨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220V입니다. 그리고 옆에 전자레인지도 220V예요. 그런데 이 220V는 인버터를 켜야지 이렇게 에어컨이나 220 콘센트나 전자레인지를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인버터 스위치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인버터 스위치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필요 없이 끄시면 되는데 반대로 나는 에어컨 틀고 싶어. 근데 리모컨으로 트는데 절대 안 틀어져요. 인버터를 꼭 켜고 트셔야 돼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인버터 전원 올릴게요. 딱 올리면 삐 소리가 납니다. 삐 소리가 나면 이제 소리가 나고 멈추면 정상적으로 실내에서 에어컨이라든가 전자레인지라든가 220 콘센트를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에어컨이 바로 가동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유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사장님, 전화가 와요. 사장님, 에어컨도 안 되고 전자레인지도 안 돼요. 불이 안 들어와요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거는 고객님들의 부주의입니다. 그래서 수리비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수리비는 나오지 않지만 인버터가 고장이 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정상적으로 에어컨은 돌아가고 있는데 나는 햇반이라든가 조리식품을 먹으려고 전자레인지를 같이 동시에 돌렸어. 그러면 출력을 많이 잡아먹는 전자제품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많이 땡기다 보니까 인버터가 내려가 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꼭 에어컨을 돌릴 때는 전자레인지나 아니면 220을 동시에 사용하면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에어컨을 꺼놓고 전자레인지를 돌리고 싶으면 전자레인지 그때 에어컨을 끄고 돌리셔야 돼요. 두 가지를 동시에 사용하면
인버터에 좀 데미지를 먹을 수가 있다는 점 안내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침실 이제 한번 올라와 봤는데요. 창문이 이제 사용 방법, 정말 창문은 정말 좀 중요합니다. 항상 캠핑 복귀하실 때는 외부 한 바퀴 둘러보면서 모든 게 다 잠겨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창문 같은 경우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여실 때는 빨간색 버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올립니다. 이렇게. 그리고 문을 열고 싶으면 여시면 돼요. 딸깍 했을 때 멈춥니다. 또 딸깍 하면 멈춥니다. 근데 이제 문을 잠그고 싶어. 다시. 근데 안 내려와. 하면 그때 원래 땡기면 안 내려옵니다. 막 위로 올려야 돼. 다시 쑥 내리면 잠깁니다. 잠그실 때도 쫙 당긴 상태에서 딸끄다. 딸끄다.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안막이 쳐져 있고 이렇게 모기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딱 이렇게 모기장이 있어요. 근데 이제 분리를 하고 싶을 때는 푸시 벌려서 올리고 내리시면 됩니다. 유리창 사용하실 때, 또 안막 사용하실 때는 정말 아이들한테 파손이 없게끔 아이들한테 좀 많이 주의를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희 캠핑카 렌트로 사용하고 있는 타모빌의 더뉴 SD5 모델에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설명을 한번 해드렸습니다. 현재 저희가 주말은 물론이고 평일에도 꾸준하게 문의도 많이 오고 네이버 예약 그리고 유선전화 예약을 통해서 예약을 바로바로 받아서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하신 그리고 정말 여행을 좀 가보고 싶으신 고객님들이 계시다면 전화 상담 또는 네이버 예약을 통해서 저희가 빠르게 예약도 잡아드리고 또 할인을 더 좀 적용을 해가지고 저희가 예약을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자, 캠핑카 렌트 필요하신 분들 꼭 연락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가 깔끔하게 항상 준비를 해서 깨끗하게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서 대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광주 카라반하우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